안녕하십니까.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원내기자 이용기 담당입니다. 수술은 크던 작던 환자들에게 큰 부담인데요. 아마 수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수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수술실 수간호사 전미영입니다. 우선 병동에서 제모, 소독 등의 수술 전 준비, 교육과 동의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술 당일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수술 당일에는 이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나 이동 침대를 통해 병실에서 수술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수술장 앞인데요. 수술장은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호자와 인사를 나누는 곳이 이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장은 출입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이송 직원과 함께 수술장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보호자분께서는 병실이나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시게 됩니다. 그럼 저희 옷을 갈아입고 수술장 안에서 다시 만날까요? 수간호사님, 저희가 옷을 이렇게 갈아입고 수술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저는 수술장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수술실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혹시 여기는 어딘가요? 이곳은 수술 대기실입니다. 수술장 안으로 들어가면 수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수술 모자를 씌워드리고 이름, 등록번호, 수술 부위 등 환자 확인도 하고 수술 전 준비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환자 확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 확인까지 마치게 되면은 수술실로 이동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과 의료진이 휠체어나 이동 침대로 환자와 함께 수술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수강생님, 제가 수술실에 정말 처음 들어와서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요. 환자들의 몸에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부착하는 게 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시죠. 수술실에 도착하면 환자를 우선 수술 침대로 이동을 하고 안전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혈압계나 심전도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다 부착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에서도 환자 확인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수술팀 의사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는 다시 한번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 수술 부위 그리고 예정 수술명 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다시 환자 확인을 한 번 다시 한 후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수술팀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환자의 질환에 따라 수술 시간이나 과정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 질환에 따라서 과정이랑 시간은 많이 다르고요. 대부분은 수술 부위를 피부 소독제로 먼저 소독을 하고 멸균된 수술포로 덮은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고 같은 수술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수술 소요 시간은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실은 대부분 춥다고 하던데, 그리고 반대로 소아수술은 또 굉장히 따뜻한 거를 넘어서 엄청 덥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실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바로 이제 감염 때문이거든요. 온도가 높아질 경우에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위해서 절개한 신체 부위에 세균이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에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소아의 경우에는 수술방 온도를 좀 높이기도 하고 워머라는 기계를 통해서 체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위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술실 수술 부위는 고위험 무균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외과적 무균수를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은 청결한 수술복을 입고 모자, 마스크, 멸균 장갑, 멸균 가운을 착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멸균된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소독제를 이용해서 손 씻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술하는 부위는 피부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멸균된 수술포로 덮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멸균된 상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는 수술 대기실처럼 병실로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로 이동해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집중 관찰과 간호를 받습니다. 그럼 이제 회복실로 가보실까요? 저는 수술 후에 환자가 회복실로 가야 하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모든 환자가 회복실로 갔다가 병동으로 가는 건가요? 모든 환자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수술 중 중환자실로 이동하는 환자나 국소 마취 수술을 하신 분은 회복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실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혹시 환자가 유아나 소아인 경우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보호자 한 분이 회복실에 입실해서 계실 수도 있고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이동할 때는 수술장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송하시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실에서 자리를 이동해서 조금 분위기를 바꿔봤는데요. 또 도와주실 특별한 교수님 한 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주호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수술실에서 여쭤보지 못한 것들을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수술 시 금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좀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신 마취 시에 기관 내 삭관이라는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를 자극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폐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발생하는 질환이 이제 흡입성 폐렴이라는 질환인데, 그게 이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고형식 같은 경우는 8시간, 그다음에 유동식 같은 경우는 6시간 정도 이상 금식을 해야 위가 비어져 있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8시간 이상, 그래서 12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드시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금식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혹시 통상적으로 마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마취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술방에 이제 인계실에서 환자를 인계를 받고 환자분을 이제 수술방 안으로 저희가 옮긴 다음에 마취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마취에 필요한 모니터링 기구들 여러 가지들을 환자분들에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전도나 뇌파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링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환자들이 수액을 달고 오는데 그 수액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자의 의식 소실을 위해서 그 수액을 통해서 정맥 마취제라는 걸 투여하게 됩니다. 이게 투여되고 환자분이 의식을 소실이 되면 이제 신경근 차단제라는 약을 사용해서 환자분이 이제 자발호흡을 없어지게 도와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관 내 삭관이라는 시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기관 내 삭관했던 그 튜브를 전신 마취기에 연결을 해서 환자분이 자발호흡 없이 그 기계를 통해서 호흡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실에서는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 동안 회복실에 환자가 있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회복실에서는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을 일단 하고요. 환자가 완전히 마취에서 깨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저희가 쓰는 약제들이 수술방 안에서는 환자가 잘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약이 다시 발현하거나 그런 이유로 환자분이 스스로 숨을 못 쉰다거나 아니면 저혈압 등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 30분가량 정도 확인하고 환자분의 생체 징후가 괜찮고 그다음에 숨 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그거를 매기는 점수가 있는데요. 그 점수를 통해서 어느 기준점을 지나면 병동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술이 끝난 후 이게 바로 이동하지 않고 회복실로 이동한 이유를 방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럼 회복실에서 환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은 딱히 그렇게 특별한 건 없지만, 회복실에 오셨을 경우에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약이나 이제 고령일 경우에는 선망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막 크게 소리를 치거나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망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긴 한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상태인지, 그래야 약을 어떤 것들을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저희한테 협조 안 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아프다고만 할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이 저희한테 어떤 상태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떻게 아프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미영 수간호사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아마 이 질문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긴 수술을 기다리는 보호자를 위한 알림 서비스는 혹시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복실에서 보호자에게 병동 이동에 대해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문자 받기를 원하시는 주 보호자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수술을 아마 진행이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술 중에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해당 의료진과 협진을 통해서 상의 후에 진행하게 되고요. 혹시 보호자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해서 수술실 대기실 내에 면담실에서 면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수술과 수술장만의 특장점을 들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수술실은 감염 관리에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설계, 공기청정, 온습도 관리, 음압 수술실 등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술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5개의 수술실과 별도의 물품 보관실 등을 구획하였고요. 10개 진료과 수술 및 로봇 수술, 심장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수술실은 첨단 시설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기, 현미경, 내시경, 초음파, 시험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수준 높은 의료진이 하루하루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한 세종을 통해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수술 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이겨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